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클래스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일종의 설계도로 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제품인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에 특정한 메소드를 소속시키는 방법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아직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와 요 밑에 있는 인스턴스가 똑같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부적으로 is 파일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두 개의 인스턴스 모두가 똑같은 data.txt라는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두 개의 인스턴스가 각각 서로 다른 상태를 가져서 is 파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서로 다른 파일에 대해서 그것이 파일인가 또는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체크하도록 이 소스를 개선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SPL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PHP가 제공하는 것은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제어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할 때 상태를 주는 것은 좀 뒤에 살펴보고요. 그것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일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인스턴스에 우리가 파일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data.txt. 자, file2라고 하는 인스턴스에게는 파일 name이라고 해서 역시나 data2.txt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파일, 여기 있는 파일은 data.txt잖아요. data2.txt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줘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이 파일에 담겨있는 인스턴스는 is 파일에 여기에 우리가 입력한 data.txt가 들어가고 이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file2 변수에 담겨있는 인스턴스에서 is 파일을 하게 되면 이곳에 data2.txt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클래스 안에서 주입한 이 파일의 이름 있죠? 복사하고 요것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니까 네 번째 줄에서 undefined variable file name, 즉 파일 네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파일 name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이 is 파일이라는 저 함수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this를 앞에 붙이고 이렇게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true, 두 번째는 false가 나왔습니다. 이 true는 여기에 들어온 값이 data.txt였기 때문에 data.txt라는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alse는 여기에 들어온 data2.txt라고 하는 저 내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뜬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this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this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이 인스턴스에 우리가 할당한, 이 인스턴스에 주입한 파일 네임은 이 인스턴스의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냥 파일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 함수 안에서의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이 함수 바깥쪽에 있는 변수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앞에다가 this를 쓰게 되면 이 this는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한 어떤 구체적인 인스턴스, 여기에서는 요것과 요것에 담겨있는 인스턴스겠죠. 그 인스턴스에 부여된 변수, 얘와 얘죠. 요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this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를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도 하죠. 이걸 언어라고 하는 이유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이 this라고 하는 저 약속된 변수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화한 그 인스턴스 자체를 가리키자 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면 this 파일 name을 통해서 이 값에 또는 이 값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인스턴스에 주입한 건데 인스턴스 안에 주입되어 있는 파일 네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ar_dump 파일 네임 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to죠. 파일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인스턴스의 파일 네임 값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즉, 이 방식은 파일 네임의 값을 쓰는 방식이고 이것은 파일 네임의 값을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인스턴스들을 만들었는데 그 인스턴스가 서로 이제야 다른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있는 파일 네임의 값을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파일 인스턴스에는 파일 네임이 data.txt가 됐고 file2라고 하는 인스턴스에서는 파일 네임의 값이 data2.txt가 되었다. 즉 서로 상태가 달라졌다. 그 결과로 isFile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는 data.txt에 대해서 얘는 data2.txt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 복습 차원에서 용어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myFile 오브젝트는 뭔가요? 얘는 클래스예요. 저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일과 파일2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리고 isFile이라고 하는 저 펑션은 객체 지향의 맥락에서 사용할 때는 메소드라고 부르고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이 인스턴스 내부에서, 클래스 내부에서는 thi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파일 네임의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저 변수,
this file name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인스턴스 안에서 유효하죠. 다시 말해서 이 data.txt는 파일에 담겨있는 인스턴스 안에서 유효한 것이고 data2.txt는 file2라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인스턴스 안에서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is file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 안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variable 이라고 부르고 또는 인스턴스 필드라고도 하고 또는 인스턴스 프로퍼티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인스턴스라는 말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객체지향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객체라는 것은 상태와 행위를, 서로 연관된 상태와 연관된 행위를 그룹핑해서 객체로 그룹핑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파일 name이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 variable에, 인스턴스 변수에 담겨있는 저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렇게 줄바꿈을 해볼까요? 이것을 상태, 그 객체의 상태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isFile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 저 메소드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처리하죠. 그래서 이것을 또 추상적으로는 얘를 behavior, 즉 행위라고도 불러요. 예, 요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제가 용어는 이제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이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수록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